채소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음식으로 철학을 전하고 싶은 요리 수행자 안백린입니다. 저한테 채식은 금욕적인 채식이 아닌 맛있는 채식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채소는 샐러드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비건 셰프로서 고기보다 더 다양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채소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해외에서 공부를 할 때도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님들이 고기보다 더 다양한 채소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한테 채소는 단지 풀이 아니라 쫄깃할 수도 있고 질겅질겅 씹을 수도 있고 아삭아삭할 수도 있고 되게 아름다운 수많은 재료들을 채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채소들을 사용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저는 채식 요리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감염병이 사실 동물을 먹는 거에서 시작되는 감염병이 되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채식을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 수 있는 확률이 70%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소화가 안 돼서 채식을 했지만 갈수록 이게 정말 내 환경을 위한 거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서 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료생물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듣는 수업이 슈퍼바이러스가 고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서양식 식문화라고 하죠. 웨스턴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서양식 식문화는 보통 육류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많이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는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를 거의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채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고기를 좀 줄여야겠다, 야채를 좀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물복지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접했으니까 굉장히 저는 오픈마인드로 접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나를 위한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이나 환경을 접하는 것과 지금 나는 치킨이 너무 좋은데 동물이나 환경 내용을 접하는 거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이것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는 채식을 하는 것도 채식이 당신의 식문화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어서 맛있는 채식을 하는 거고 아름다운 채식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경력은 사실 길지는 않지만 채식으로는 되게 많은 걸 배웠었던 것 같아요. 채식이 굉장히 핫한 LA의 베니스 비치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채식 관련된 요리 학교를 전문적으로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 가가지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채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미슐랭 레스토랑이 채식 레스토랑은 아니에요. 하지만 고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유명한 셰프들일수록 채소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비건 셰프여서 강한 게 아니라 셰프여서 채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 셰프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채소가 너무 맛있다, 이거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요리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맨날 나물을 먹으니까 나물이 귀한 줄 몰랐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진짜 나물이 귀한 줄 몰랐고 간장, 된장이 귀한 줄 몰랐어요. 발효 음식은 그냥 맨날 있는 반찬 중 하나였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하고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 가니까 간장, 된장, 흑마늘, 그리고 나물, 사찰 음식을 거의 광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 처음에 까르보나라나 아니면 맨 처음에 햄버거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맨 처음에 한국에 피자가 상륙했을 때 그 반응이 그 사람들한테는 사찰 음식을 접하고 그 엄청난 광기 있는 그 호의를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였는데 나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일했었던 그 미슐랭 3스타 파빌리언 리도옌 거기에서는 한 50가지? 100가지의 발효, 한국적인 발효 장아찌라던가 뭐 효소라던가 이런 것이 냉장고에서 발효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요리해서 미슐랭 3스타에서 서빙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맨날 반찬으로 먹었었던 건데 그게 그런 식으로 재해석되는 걸 보고 아, 사찰 음식을 내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로 가치 있는 거였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못 알아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재료들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재미없어. 사찰 음식 재미없어. 사찰 음식 섬섬해. 맛이 없어라는 편견이 너무 강했고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특히 젊은이들한테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서 속세사찰이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속세사찰, 이름은 소식이었고요. 컨셉은 사찰 음식의 재해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발효의 감칠맛을 극대화시키는 사찰 음식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늘빵이지만 예를 들면 비름나무를 간장에 볶아가지고 제가 마늘이랑 같이 빵에 올려서 드리거든요. 근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저희 친구들도 그 마늘빵을 자꾸 리필을 해달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거의 감칠맛은 비름나물 간장 매실에서 나오는 맛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마늘빵이라고 좋아하지만 저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사실 너가 먹고 있는 게 비름나물이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약간 프랑스 음식, 뭐 미국 음식이라고 좋아했던 그 포맷에서 저는 사찰 음식의 감칠맛을 자꾸 넣는 거죠. 사찰 음식의 스토리를 넣고 사찰 음식 발효의 스토리를 넣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보다 저는 간장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간장을 쓰면은 약간 발사믹 식초 맛과 짠맛과 감칠맛이 이렇게 섞어지면서 간장 맛이 안 나고 그게 소금으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좋고 오늘도 누룩소금이라는 걸 썼는데 그거는 아무리 많이 쳐도 별로 안 짜거든요. 근데 감칠맛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사찰 음식의 발효 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식에서는 가장 인기 있었던 게 제가 만든 버터하고 나물을 뻥튀기에 발라서 구워드렸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새롭게 보여주기만 한다면 맛있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사찰 음식도 조금 더 재밌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륜 스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법륜 스님의 이야기와 그 사찰, 그러니까 붓다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 힐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들풀처럼 사는 그 붓다의 말씀 아니면 남한테 피해주지 않게 소소하게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좋았어가지고 사찰 음식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하지만 이 현대사회 21세기 젊은 사람들에게 그 들풀처럼 살자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재밌는 스토리텔링으로 사찰 음식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토의 그 봄른스님 행복동도 엄청 많이 보고 그 증문즉설도 되게 많이 다니고 사찰 그리고 정관 스님도 찾아가서 같이 요리도 하고 그랬어요. 사찰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섬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먹었던 정관 스님의 요리는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왜냐면 거기 마늘 대신에 쓰는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된장이나 간장이 오래 막 몇십 년간 발효되면서 짠데 감칠맛이 엄청 진한 이런 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자극적이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리가 미국의 치즈하고 버터 같은 거였어요. 예를 들면 치즈하고 버터는 보통 발효나 어떤 이런 과정, 시간을 통해서 만든 게 치즈하고 버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효 버터나 발효 치즈 대신에 한국은 간장하고 된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건 요리는 치즈 버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장하고 된장을 쓰면 그 발효의 맛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건 요리를 유제품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사찰 음식에 아니면 한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저는 비건 요리를 하기 굉장히 특혜받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된장하고 간장이 없으면 비건 요리를 맛있게 하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채소를 사랑하는 미국 프랑스 셰프들이 사찰 음식이 팬이 될 수밖에 없구나를 외국에서 요리 공부를 하면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채식이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식이 단순히 풀, 초록색, 착한 이미지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채식은 정말로 빨간색 요리가 있고 검정색 요리가 있고 무지개색 요리가 있고 관능적인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여기에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와 이게 채식이라니 라는 말을 정말로 많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채식 고기 요리를 먹고 와 이렇게 하면은 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채식인이 아닌데 여기에서 먹어본 피자가 자기가 먹어본 피자 중에 가장 맛있었다 이렇게 과찬을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딱 특별히 요리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찰 음식이 갖고 있는 그 발효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착한 초록색, 섬섬한, 재미없는, 금욕적인 것만이 채식이 아니라 정말로 자극적이고 재밌고 아름답고 데이트할 때 먹고 싶고 엄마를 데리고 오고 싶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레벨까지 채식이 존재한다. 이것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말로만 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입과 눈과 귀와 후각, 그러니까 오감으로 그걸 경험을 해보면 와 이게 채식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채식의 한계를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채식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날이 온다면 저는 조금 더 대중적인 요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노루궁뎅이로 치킨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노루궁뎅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를 천지에 있는 치킨 가격에 못 맞춰서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이게 안 맞는 건데 사실 노루궁뎅이 치킨은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에는 그 채식 치킨이 엄청나게 대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고 젊은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형태로 채식을 전하는 거를 앞으로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이유 중에 동물의 복지가 있는데 저는 언젠가는 제 레스토랑에서 이 강아지와 같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꿈꿉니다. 그래서
동물이 우리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연히 환경과 동물을 더 사랑하고 애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채식이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는 정말로 많은 채소와 과일을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비건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은 일상이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다양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를 제 좌우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채식은 이래야 돼. 채식은 저래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내 채식을 만들 거야. 내가 내 채식을 디자인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채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